이번 시간엔 원기둥과 원뿔, 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1학기 때 배운 각 기둥을 복습을 하고 원기둥과 비교를 해봅시다. 각은 한자고 기둥은 한글이라고 했어요. 뿔과 각이 있는 기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밑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기둥은 각기둥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원기둥은 밑면이 원인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원은 각이 없죠. 그래서 각기둥 할 때 원기둥을 안 배운 겁니다. 하지만 용어는 같이 써요. 그래서 각기둥에서 배웠던 용어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사각기둥이죠. 실질적으로는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사각기둥이다. 즉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기둥을 사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체의 높이에 해당되는 것을 높이라고 부르고 각이 진 점을 꼭지점,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것을 모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밑에 있는 면을 밑면이라고 했어요. 밑면이라고 하면 좋은데 어쨌든 위쪽에 있든 밑쪽에 있든 둘 다 밑면이라고 부르고 옆에서 본 모양을 옆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사각형, 평면 도형이죠. 평면 도형에서는 변이라고 불렀어요. 모서리가 아니라 입체 도형에서는 모서리라고 부르고 평면 도형에서는 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그걸 이해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기둥에서도 옆에서 본 면을 옆면, 이 길이를 높이, 그리고 아래 위에 있는 면을 밑면이라고 똑같이 부른다는 걸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학기 때 각뿔을 배웠죠. 각뿔은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각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뿔도 마찬가지로 밑면이 원이고 옆면이 구분면이에요. 구분면. 다각형이 아니라 구분면인 뿔 모양의 입체 도형을 원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뿔을 그려놨는데 밑면이 삼각형인 뿔 모양의 입체 도형을 삼각뿔이라고 부르겠죠. 각기둥에서 했던 명칭들이 다 똑같죠. 다만 각뿔은 각뿔의 꼭지점이라는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원뿔도 마찬가지고 높이와 옆면, 밑면이라고 부르고 한 점에서 만나는 지점을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각뿔과 원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뿔에서는 옆에 있는 선을 모서리라고 불렀는데 원뿔에서는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각뿔은 모서리가 정해져 있죠. 모양에 따라서 모서리가 정해지는데 원뿔은 구분면입니다. 그래서 모선이라고 부른 이유는 모선이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꺼도 모선이고 이렇게 꺼도 모선이고 이렇게 꺼도 모선이고 그래서 밑면까지 그어져 있는 선을 다 모선이라고 부른다. 명칭이 달라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구의 실질적인 정의는 따로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공 모양의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농구공, 야구공, 배구공 이런 공이 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용어는 두 개가 나옵니다. 구의 한가운데에 점을 찍으면 구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이란 말 자체가 가운데라는 뜻이죠. 구의 한가운데에 있는 점을 구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구의 중심에서 구까지의 거리를 구의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단면만 보면 원이니까 원의 반지름이지만 구 전체로 보면 구의 반지름도 되죠. 그래서 구의 반지름도 역시 무한대로 그을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각기둥과 각뿔할 때 전개도를 배웠죠. 입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전개도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원기둥도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칼로 이렇게 잘라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윗면도
원이고 밑면도 원이고 옆면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다시 감싸면 원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고 이 원의 위치는 바뀌어도 돼요. 얘가 여기로 와도 되죠. 이렇게 와도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당겨와도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전개도를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뿔을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이 아니라 무슨 모양 같나요? 부채 모양 같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부채꼴이라고 부릅니다. 부채꼴 모양과 원이 생긴다. 삼각형과 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채꼴과 원이 생기게 됩니다. 원뿔은 삼각형과 원 가지고 원뿔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색종이 가지고 해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모양이어야지만 원뿔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공은 쪼개서 평면으로 펼칠 수가 없죠. 그래서 구는 전개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구는 전개도가 없습니다. 원기둥과 원뿔 구를 한꺼번에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원기둥과 원뿔 구가 모두 구분면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둥글게 쌓여져 있는 게 공통점이고 특정한 평면 도형을 회전해서 360도로 돌리면 이런 입체 모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사각형을 한 바퀴 삥 돌리면 원기둥이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을 360도 돌리면 원뿔이 됩니다. 그리고 구는 반원이겠죠. 원의 반개, 반원을 한 바퀴 돌리면 구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도형을 회전을 시키면 원기둥과 원뿔 구가 된다는 걸 기억해주고 꼭지점은 원뿔만 있죠. 원뿔의 꼭지점은 원뿔에만 있고 전체 모양은 원기둥은 기둥이고 원뿔은 뿔이고 구는 공 모양이죠. 밑면의 모양은 원기둥은 원이고 원뿔도 원이죠. 구는 밑면의 모양이 없습니다. 구기 때문에. 그리고 위와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다릅니다. 위에서 내려본 모양이죠. 원기둥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밑면만 보이죠. 밑면이 원이고 원뿔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밑에 밑면만 보이겠죠. 원처럼. 구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원이죠. 원으로 보인다.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은 다 같고 앞에서 본 모양. 원기둥을 앞에서 보면 직사각형 형태죠. 그리고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모양만 보이겠죠. 앞면에서 보면. 구는 원만 보이겠죠. 옆에서 본 모양. 옆에서 봤을 때도 원기둥은 직사각형이죠.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 원뿔도 이등변 삼각형. 구는 원. 그래서 원기둥, 원뿔, 구는 앞과 옆에서 봤을 때 같은 모양을 가진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외우라고 만든 표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거지 이 표를 외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단원에 나와 있는 교과 과정입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죠. 건널비와 부피가 없습니다. 각기둥과 각뿔에서는 건널비와 부피를 배웠는데 6학년 마지막 단원에서 건널비와 부피가 안 나와요. 즉 중학교에서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중학교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할 것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원기둥과 원뿔 구를 굳이 따로 빼내어서 따로 배울까?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따로 빼서 단원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라는 분 때문이에요.
유레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부력을 측정한 사람이죠. 왕관에 있는 순금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왕관을 물에 담그고 그 부피를 가지고 순금의 함량을 측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목욕하다가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다 하고 빨가벗은 채로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유레카라고 외쳤다는 그런 일례를 책에서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것 중에 원주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주율 파이의 근사치를 최초로 계산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안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12각형 그러니까 계속 그리면 원에 가까워지겠죠. 어디까지 계산했냐면 이분은 전 96각형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전 96각형의 둘레를 거의 이 정도까지 계산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율을 가장 근사치에 최초로 계산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묘비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죠? 원기둥, 원뿔, 굴을 다 포함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원뿔의 부피와 구의 부피와 원기둥의 부피가 1대 2대 3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측정했냐면 원기둥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 원기둥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원기둥과 높이와 딱 맞는 원뿔을 넣었을 때 물이 3분의 1 넘치고 굴을 넣었더니 물이 3분의 2가 넘치더라는 거죠. 즉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3분의 1이고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3분의 2라는 것을 측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를 대입을 해보면 원뿔은 원기둥의 3분의 1이고 구는 원기둥의 3분의 2라면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같은 값이 있으니까 날릴 수가 있죠. 원기둥을. 분모니까 3을 곱하면 되죠. 1되고 2되고 3되겠죠. 그래서 원뿔, 구, 원기둥의 부피의 비가 1대 2대 3이라는 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자신의 무덤의 묘비에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기둥의 부피를 안 배웠지만 원기둥의 부피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각 기둥의 부피의 비가 뭐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원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가 원이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라고 했죠. 높이를 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는 중학교 가면 이렇게 배웁니다. 파이r 제곱 h. 이게 원기둥의 부피 공식입니다. 그리고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파이r 제곱 h라고 외우면 되겠죠.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3분의 2니까 3분의 2 파이r 제곱 h라고 외우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보면 원기둥의 높이 h는 뭐와 같죠? 구의 지름과 같습니다. 구의 지름은 원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원기둥의 높이 h는 2r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다시 3분의 2 파이r 제곱 곱하기 2r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r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h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중학교 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 원기둥, 원뿔, 구를 같이 배우는 이유와 원의 넓이를 파이r 제곱이라고 외워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남깁니다. 실제 문제는 건널비와 부피가 없기 때문에 아주 평이하게 나올 것 같아요. 기본 개념만 잘 익히고 중학교 가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배운다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